빅보라토즈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홀수 회차에는 여러분께 유리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승민 해설위원을 모시고 유리그의 이모저모 지난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유리그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만 날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4월 23일인가요? 네, 날씨 24일이요. 24일인가요? 날씨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 기온이 25도, 26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4월 초반에도 추웠잖아요. 네, 저희 중계하러 가면은 타이즈는 기본이었어요. 네. 너무 추웠거든요. 오늘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주변에 많은 시민분들 공원에 나오셔갖고 산책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리그 오늘 본격적으로는 그 첫 번째 시간이겠네요. 프리뷰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앤다운 랭킹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자,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은 중부 1권역 소식입니다. 성균관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같은 승점으로 관동대학교, 그 뒤를 동국대, 배재대, 선문대, 국제대학교, 호서대학교, 한민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가 이제 동국대를 꺾으면서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네. 관동대는 이제 승리,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또 서울대한테 질 뻔했거든요. 2대1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막판에 3대1로 역전승을 하면서 진땀승을 거뒀던 관동대가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1승밖에 따내지 못했던 호서대가 벌써 1승을 따냈어요. 네. 지금 올 시즌 노경환 감독이 한 3승에서 한 3무 정도 거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1승을 거뒀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그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동대학교 3실점인데 그 중에 2실점이 서울대학교에게 했던 실점이군요. 덕분에 서울대학교는 득점 2득점이 고스란히 관동대를 상대로 얻어낸 득점이 됐습니다. 중부 2권역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가 1위를 변함없이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상지대, 중앙대, 수원대, 충북대, 경기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8팀이 쭉 따르고 있군요. 네, 아주대가 또 홍익대랑 혈투를 벌였는데, 네. 아주대가 역전승을 하면서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홍익대가 작년만큼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홍진기, 심동훈, 지금 K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선수의 이제 공백이 많이 클 거예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빠졌으니까 공백이 클 텐데, 사실 유리그 특성상 4학년 선수가 나가면 다음 시즌 초에 그런 공백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 모든 팀들이 그런 공백을 빨리 채워내는 게 이제 시즌 초반에 행보를 좌우하게 되는데, 홍익대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한다면 1위 싸움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중앙대가 부진하고 상지대는 또 잘하고 있단 말이죠. 네. 중앙대가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 부진을 떨쳐낼지 좀 기대가 되고요. 상지대는 또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승점은 같습니다만 사실 두 팀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아마 계속 지켜보시면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중부 3권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연고전을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권역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명지대, 고려대, 경기대, 오산대, 한라대, 국제사이버대학교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좋게 2승 2무, 1, 2, 3, 1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한양대 3위가 좀 눈에 띄죠. 그렇습니다. 한양대 사실 김찬희가 나가면서 올 시즌 더 사실 이도저도 아닌 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켜내는 승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따낼 때는 또 따내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 않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3위를 지켜내고 있고, 광운대 역시 이제 고공 플레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실 작년만큼 고공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아도 광운대는 광운대예요. 높이는 역시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이제 연세대가 광운대랑 게임에서 좀 애먹으면서 0대0으로 무승부 거뒀고, 연세대도 지금 지지 않는 축구 5득점 0실점. 지금 수비에서 정말 짠물이에요. 최소 실점이겠죠. 0실점인데가 숭실대랑 연세대밖에 없는데 정말 잘하고 있지만 득점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승리를 많이 따내려면 득점력도 폭발해준다면 연세대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려대에 지금 부진이 눈에 띄죠. 네. 1승 2무 1패. 고려대답지 않은데요. 작년에 고려대가 후반기 거의 막판쯤 가서 1패를 한번 거뒀는데 벌써 1패를 거뒀단 말이죠. 한양대에게 잡혔어요. 그렇죠. 네. 고려대가 지금 올 시즌 초반에 충계연맹전 이후로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려대가 언제쯤 이 부진을 떨칠지 조금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FA컵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천에게 작년에도 덜미를 잡히면서 패했는데 올 시즌 이제 서력전이 있거든요. 네, 이제 포천은 또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고려대는 다 이번엔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또 중계를 나가죠. 네, 그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이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했던 첫 번째 조, 랭킹으로 따지면 이제 2위 정도 되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부 4권역 가장 치열한, 한승민 해설위원이 예상하는 가장 치열한 죽음의 조입니다. 중부 4권역입니다. 숭실대 1위, 용인대 2위, 경희대 3위, 청주대 4위, 그 뒤를 한남대, 단국대, 한중대, 송호대, 세종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눈에 띄는 게? 일단 뭐 숭실대 3연승 그리고 10득점, 무실점, 뭐 각오할 만한 기록이네요. 네, 사실 숭실대가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한중대, 송호대랑 붙으면서 이제 조금 다소 약팀이랑 붙어서 2승을 거뒀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네. 지금 3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숭실대 세 번째 게임에서 경희대에게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나는 세다 이런 걸 증명했거든요. 이제 무림의 고수가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중부 4권역 1위에 이제 우뚝 서 있는데, 이제 다음 상대들이 이제 많이 숭실대를 걱정하고 있어요. 용인대, 뭐 청주대, 한남대 이제 곧 있으면 붙게 될 텐데, 네. 이제 걱정이겠죠. 숭실대 많이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에요.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희대가 이미 혼쭐 났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팀들이 숭실대에게 많이 대비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한남대랑 단국대의 부진이 눈에 띄죠. 네. 작년에 이제 중부 권역에서 좀 상위권에서 다퉜던 팀들인데 지금 5, 6위에 처져 있으면서 초반에 행보가 좋지 못해요. 뭐 이제 공식 이제 개막전이라 해서 KBS에서 한남대와 단국대 경기를 보내줬는데, 사실 한남대 4학년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작년의 칼라가 많이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좀 그에 대해서 조금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이호정이란 카드가 새로 생겼어요. 이제 타학교에서 특례 편입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잘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한번 보면서 이호정 선수 한번 플레이 한번 보고 싶은데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가 되는데, 계속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득점력이 작년보다 많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한남대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단국대학교는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올 시즌 4강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이 무기력한 모습 보이면서 승점 따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번 주 유리글은 중부 4권역 용인대와 청주대학교 경기를 청주에서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절반 소개시켜드렸군요. 호남 1권역으로 갑니다. 조선대, 광주대, 우석대, 호원대, 서남대, 군장대, 목포과학대, 전남과학대, 그리고 동강대학교가 9위입니다. 조선대 잘 나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1득점, 1실점. 뭐 챌린저스 리그랑 비교를 하자면 포천의 모습과 좀 비슷한데요. 실점이 상당히 적고 득점 많거든요. 이게 초반 페이스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리 약팀이랑 붙었다 해도 그 골을 뽑아낼 수 있을 때 뽑아냈다는 사실이 정말 고무적인 거기 때문에 조선대가 지금 초반에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고 리그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광주대랑 우석대랑 빅매치에서 광주대가 또 승리를 따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광주대 이제 남이루가 나가면서 주포가 좀 사라졌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10득점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선대랑 1득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광주대 올 시즌 공격도 조선대랑 이제 견줘볼 만한 그런 호남 1권역의 공격 이제 대세 그리고 판세가 되겠고요. 우석대가 그 아래서 또 8득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제 평균 2득점을 했다는 소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또 대량 득점할 수 있을 때 또 해준다면 뭐 우석대에서 나중에 이제 리그 막판이 됐을 때 또 골득실에서 밀리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호남 1권역까지 5번째 권역을 살펴드렸고요. 호남 2권역으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절대 강자 호남대학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전주대, 초당대, 동신대, 남부대, 대불대, 한려대, 원광대, 조선이공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16득점 엄청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매 경기 4대1 스코어가 났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승이고 그 중에 마지막 승리가 전주대에게서 따낸 승리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전주대,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 이 네 팀의 선수들은 서로 자기가 다 잘한다고 해요. 전주대 선수면 이 새 학교 선수 우리한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 호남대가 전주대를 꺾으면서 보란듯이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전주대가 이런 거를 이제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후반기에 또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겠죠. 이제 자존심 싸움이 또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동신대가 이제 명신대 멤버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올 시즌에도 좀 잘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선수들 말로는 아직 조직력이 좀 깨알 같다고 하거든요.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좀 뿔뿔이 흩어졌다 해요.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옮기면서 힘들잖아요. 많이 불안정한 그런 게 생겼다고 하면서 초반에 지금 팀을 다시 만들어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4위면 또 나쁘지 않아요. 또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3위까지 내려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5위에 있는 남부대가 또 올 시즌 다크호스거든요. 지금 부자지간 양세훈 선수와 이제 감독이랑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네. 호흡을 맞추고 있는 남부대가 좀 저는 기대가 돼요. 이제 호남 이건영에서는. 네. 뭐 대불대학교도 6위 쳐져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팀이고요. 호남 이건혁도 앞으로 재미있는 경기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영남권으로 이번엔 가보죠. 영남 일권역 소식입니다. 동의대학교를 필두로 한 9개 팀 어떤 순위가 나열이 되어 있을까요? 동의대 11득점 무실점하면서 4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대경대학교까지가 4위고요. 그 뒤를 인제대, 경주대, 문경대, 안동과학대, 한국국제대학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동의대 참 동의대도 엄청나죠? 네, 동의대, 동아대 작년에 사실 두 팀 다 리그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챔피언십에서 둘 다 바로 1라운드 탈락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단기전에 좀 약한 모습 보이면서 조금 리그에서 쌓았던 공이 좀 아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 시즌 역시 동아대 그리고 동의대는 리그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대구대랑 같이 같은 권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팀 간의 경기에서는 대구대가 사실 열세였어요. 두 팀이 좀 우세한 경향을 많이 보였고요. 그럼에도 역시나 그래서 1, 2, 3위 서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로 각 팀끼리 붙게 되거든요. 올 시즌 리그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대구대는 작년에 이제 또 광운대를 꺾으면서 챔피언십에서 좀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죠. 네. 이제 동아대나 동의대가 문제인데요. 단기전에서도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 그리고 이제 리그 운영함에 있어서 단기전에 어떻게 대비할지도 많이 연습하는 그런 동아대, 동의대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 1권역입니다. 계속해서 영남 2권역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권역인데요. 영남대학교 지지난주에 만나봤죠. 3라운드에서 예원예술대학교를 꺾으면서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부경대, 울산대, 예원예술대, 대구예술대, 영동대, 건동대, 경운대, 전주기전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부경대 2위가 좀 눈에 띄네요. 네, 뭐 아직까지 강팀이랑 맞붙지 않은 것 같아요. 영남대랑 영남대랑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남대랑 무승부를 거뒀으면 사실 예원예술대도 정말 무승부 또 혹은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는데 영남대 저력에 역시 10분 만에 이제 두 골을 실점하면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렇죠. 승점 0점을 챙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부경대가 1점을 챙겼으면 정말 소중한 1점을 챙긴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 말을 꼭 해야겠죠. 이제 영남대와 울산대와의 이제 라이벌 매치에서 영남대가 이제 울산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울산대가 지금 초반에 좋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춘계연맹전에서도 사실 울산대가 좋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일찍이 집에 돌아갔거든요. 울산대가 아직까지 지금 4학년들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울산대가 지금 실점에서는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지금 수비에서는 안영규의 공백을 잘 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만한 공격력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홍익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공격력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면서 이제 승점을 따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 비기고 그런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상철 감독이 이제 많이 준비하면서 또 점유율 축구를 올 시즌 또 구사를 한다 해요. 이제 짧은 패스를 많이 구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식 축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철 감독도 이제 바르셀로나 플레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루니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따라가기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제 중후반에 폭발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영남 2권역 그리고 영남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에 대해는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위 8개 권역이나 되다 보니까 참 엄청나죠? 이 시간만 여러분께 대략 한 10여 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참 한 달 동안 참 4경기, 팀당 4경기, 적으면 3경기 정도를 치렀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한 달인데
그 중에서 저희 방송 경기 참 흥미를 끄는 경기가 있었어요. 예. 영남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의 3라운드 경기였는데 영남 이권혁의 이 두 팀의 대결이 과연 어떻길래 한승민 해설위원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주리를 틀어라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주차에 있었던 유리그 시즌 3라운드 경기 영남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 재밌는 경기였죠? 네, 정말 재밌었어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재밌었지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 이제 주리를 틀어라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영남대가 예원예술대에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원예술대가 이제 경기 이제 80분까지는 원정팀이 이제 자기보다 강한 홈팀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98%를 보여주고 80분 이후 그 나머지 10분의 그 2%가 부족하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역전패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경기 끝나고 김병수 감독 만나서 인터뷰 나눴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그 애들 좀 혼내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들도 그러고 이제 코칭 스태프도 그러고 본인들이 거의 패배를 인정하다시피 한 경기예요. 네. 뭐 저도 뭐 할 말 없었던 그런 경기 승리를 가져간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화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5명의 미드필더 숫자, 이제 두 팀 다 4-2-3-1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잖아요. 네. 그 5명의 미드필더 숫자는 같은데 예원예술대가 많아 보이는 장면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는 예원예술대가 영남대보다 점유율을 높인다 해도, 그러니까 영남대가 점유율을 높인다 해도 쉽게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게 압박을 잘해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임치민 선수가 그날 가장 많은 볼을 잡았었어요. 네, 그 어쩔 수 없이 후방으로 이제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영남대고요. 네. 이제 예원예술대가 이제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인해서요, 그 영남대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표전방 공격수를 제외한 이제 수비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줘서 영남대가 쉽게 전진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됐었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영남대 선수들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한 수 위의 팀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에서도 조금 볼을 끄는 모습이 있었고 좀 상대를 조금 얕보는 모습도 조금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원예술대는 그의 이제 영남대 수비와 정반대로 예원예술대 수비 라인은 뭐 불필요한 볼 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볼을 길게 끌지 않으니까 실책을 유발할 장면도 나오지 않았고 실책도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런 모습에서 정말 예원예술대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원예술대가 이제 전반전 슈팅수에서도 영남대를 앞설 수 있었던 게요. 점유율은 적었지만 이제 미드필더가 공격수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 이제 지체하는 타이밍 없이 바로 다이렉트 패스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논스톱 패스 혹은 원터치 패스로 이제 수비수가 붙기 전에 패스해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이제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었고 공격수도 그다지 지체하는 동작이 없었어요. 이제 센터백과 센터포워드가 이제 맞부딪히면 그냥 바로 슈팅을 기록하던가 아니면 이제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뭐 헤딩 경험에서 놓쳤다. 그러면 세컨볼 상황에서 바로 슈팅을 때리면서 사실 영남대 이제 김경민 골키퍼 없었더라면 뭐 한 전반전에만 2-3실점 할 뻔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원예술대가 공격을 잘했고 그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안일한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제 후반전이 이제 들거든요. 후반전에도 사실 경기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뭐 영남대에서 전반전에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했는지 이제 3백에서 이제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하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백 중에서 왼쪽 수비수를 봤던 조철인 선수가 미드필더 이제 오버래핑까지 계속 가담을 하면서 사실 투백에 가까운 그런 포메이션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전반전에 정말 예원예술대에서 그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정말 44분에 이제 잘하고 있고 득점을 기록했던 백운호 선수가 이제 교체됐단 말이죠. 그 나유성 선수, 키 큰 나유성 선수랑 교체가 됐는데 이게 정말 패착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이번 경기에서 미스됐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운호 선수가 이제 공중볼 경험에서는 계속 밀렸습니다만 이제 상대의 실책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다음 동작을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실책성 플레이에 대해서 바로 세컨볼을 자신이 따내가면서 예원예술대 이제 역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유성 선수는 직접적으로 공중볼 경합을 뜨면서
사실 임채민 선수 같은 장신 선수한테 계속 밀렸어요. 예, 그러면서 예운예술대 나우성 선수가 떨궈주는 세컨볼에 대해서 전혀 공격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후반전에 좀 답답한 플레이가 계속 이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예운예술대 이제 미드필더 라인은 여전히 이제 압박하면서 후반 80분까지 정말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플레이 이어갔는데 계속 이제 나효성 선수와 이제 백운호 선수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세컨볼 상황 계속 뭐 따먹는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표현해 보자면 조용필 씨의 이제 노래 있잖아요. 킬리만자로 표본해서 마치 먹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네. 남들이 실수하는 걸 계속 골라 먹었거든요. 첫 골도 그렇게 났죠. 네, 사실 그런 플레이가 또 필요해요. 한 명이 이제 공중볼 경합에 집중하는 공격수가 있다면 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선수들은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많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공중볼을 좀 포기하는 상황에서 공중볼이 떨어질 위치를 미리 가서 좀 예측하는 플레이로서 백운호 선수가 참 잘했는데 진짜 정말 아쉬워요. 뭐 교체를 만약에 안 했더라면 한 골 더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영남대가 압박하다 보니까 뭐 슈팅 숫자도 계속 이어갔고요. 뭐 점유율도 계속 끌고 갔어요. 그렇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럴 때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럴 때 영향을 좀 미친다. 글쎄요. 경기 막판 떨어지는 체력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론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저희 방송 대세는 세트피스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경기에서 무조건 후반전에 세트피스가 터져줘요. 영남대 역시 세트피스로서 이제 동점골이 들어갔죠. 이제 81분이 지나면서 예원예술대 수비라인의 집중에 급격하게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체력 문제 아닌가요? 아니죠. 네. 어쨌든 보시면 알게 되는데 세트피스 상당히 이제 프리킥을 잘 찼어요. 네,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았지 사실 그 선방 아니었으면 골이 거의 들어갈 정도의 좋은 슈팅이었고요. 그걸 이제 골키퍼가 쳐낸 볼이 그 세컨 볼을 당연하게 수비수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영남대학교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그걸 이제 바로 밀어 넣으면서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요. 사실 김승대 선수가 이제 90분 내내 자신이 뭔가 만들려고 드리블을 많이 해보고 자신 위주로 볼을 오게 하고 그런 플레이를 많이 주문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계속 먹히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 뒤에 있는 조철인 선수한테 백패스를 하고 뭐 볼을 뺏기던가 많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한 86분쯤에 결국 하나 터졌거든요. 김승대 선수가 이제 수비수 4명을 드리블로 이제 돌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오창영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제 결승골을 오창영 선수가 넣으면서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어쨌든 영남대가 이제 승리는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많이 아쉬울 거예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수 감독 그리고 뭐 코치님들을 비롯해서 선수들까지 거의 진 거나 다름없는 경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아쉬운 모습 남겼는데요. 오늘 이 경기에서 이제 베스트 선수와 이제 월스트 선수를 좀 뽑으라면 월스트 선수는 김재익 캐스터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방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사실 영남대에서 좀 잘 못해줬고 물론 미드필드에서 좀 점유율도 많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골을 넣어줘야 되고 전방에서 볼을 좀 가져야 되는 역할을 좀 해줘야 했던 영남대학교 이진석 선수를 한번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이진석 드네요. 선수를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기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클로킹 했다고. 네, 맞아요.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장 이제 22명 중에 지워진 인물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없어요. 네. 지워진 인물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거의 21명이 뛰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진석 선수 죄송해요. 방송에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표현을 좀 격하게 써봤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좀 많이 아쉬웠고요. 베스트 선수는 아무래도 김승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김승대가 이제 90분 내내 정말 열심히 뛰긴 뛰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한 방은 김승대의 발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스트는 김승대 선수를 뽑겠고 예원예술대의 가장 큰 패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운호와 나효성의 교체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원예술대학교가 2학년 선수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좀 경험 부족. 네.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승리를 거둬갔습니다만 영남대학교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김병수 감독은 선수들을 어떻게 혼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혼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 울산대를 또 이겼겠죠. 그럴까요? 줄리를 트라라를 만나보셨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이 줄리를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참 그때 제가 어떤 중계를 했고 멘트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드릴 트라라 만나보셨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듣고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만나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아마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한승민 해설위원이 연고전 분석해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 그건 제가 네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나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사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네. 무서워요. 네. 아 두려워요. 네. 예, 뭐 할 수 없죠. 대신 연고전에 관한 그 라이벌전의 얘기는 한수민 해설위원의 축구 복귀 기사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저는 라이벌전 첫 방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고는 보거든요. 네. 자, 전반 호는, 10분 동안 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호는 뭐 여기까지 저희는 나겠고요. 이번 순서 한승민 해설위원께서 오롯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인 코너입니다. 한승민의 축구 벗기기. 오늘 준비하신 축구 벗기기 무엇을 벗겨주실런지요? 네, 아무래도 지난 라운드 유리그에서 라이벌전이 있었잖아요. 연고전, 고연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다고 말하죠. 네. 그리고 증명을 해냈어요, 그 경기가. 네. 임파서블이즈 나띵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이 오셨고요. 네, 정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조회수도 폭발적이에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1300, 1400이 넘어갔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흥미거리를 이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이벌전, 더비 매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조사해 왔어요. 세계 이제 각종 축구 더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계 4대 리그, 이제 이탈리아, 잉글랜드,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K리그의 더비들과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의 더비들을 이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대본을 제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 뭐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국제적 나라별로도 네, 이렇게 나라별로도 좀, 이제 조금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가 있죠. 뭐 인터내셔널한 그런 라이벌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축구 벗기기 본격적으로 라이벌 매치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사실 더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비가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죠. 네. 더비라 하면 원래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팀이 붙는 경기를 더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연고전을 더비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좀 통상적으로 쓰이면서 라이벌 매치도 더비라고들 많이 표현하시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 라이벌 매치를 다 더비라고 해요. 일단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더비 하면 저한테 혹시 그런 질문 안 해주시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더비 뭐가 있어요? 네. 또 그렇게 시켜달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런가요? 김재캐스터는 가장 좋아하시거나 가장 먼저 떠오른 더비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뭐 밀라노 더비 아니면 뭐 엘클라시코 네. 정도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나지 않을까. 네, 요즘 또 엘클라시코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열려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네. 전 개인적으로는 고연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떤 것부터 소개를 시켜주실런지요? 일단은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K리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 K리그의 이제 더비를 이제 라이벌 매치를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더비 매치 경평 축구대항전이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도시 이제 평이면 뭐 서울하고 평양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이제 6.25 이전에 얻어 있었던 6.25 이전에 있었던 그런 라이벌 매치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경성과 평양 축구팀인 경성 축구단과 평양 축구단의 경기로 1929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클래식 더비로 지금 자리를 매김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항일운동 취지로 이 경기가 열렸다가 46년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런 안 좋은 배경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던 그런 매치가 되겠습니다. 네. 뭐 많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K리그도 있고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유명한 K리그 매치는 뭐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K리그 더비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서포터즈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원과 서울의 슈퍼 매치가 있죠.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좀 한국에서 축구 이제 관중 수는 경이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제 평균 3만에서 5만 관중이 오거든요. 보통 월드컵
경기 관중 수만큼 오는데 볼거리도 많고 이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벌여지면서 관중들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서울 거주민이면 한번 가볼까? 이제 수원 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도 홍보 팜플렛 보고 오기가 힘든데 가게 돼요. 정말 많은 행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기가 좀 많이 좀 이제 유치가 되면요. K리그도 분명히 이제 야구만큼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만큼 시청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슈퍼매치에서는 수원이 서울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기는 뭐 K리그 개막전으로도 또 치르기도 하고 네. 어린이날 행사로도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난리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기억에 남는 더비 이름이 더비라기보다는 꼭 이름이 마개대전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K리그 더비 중에서 가장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마개대전인데요. 네. 마개대전은 이제 수원과 이제 마니까 성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남과 이제 수원의 대결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성남의 이제 서포터즈나 관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불리는 애칭이라고 하는데 성남 홈에서 열려도 수원 서포터즈가 많이 오고요. 수원 홈이면 더 두말할 나위 없겠죠. 네. 그만큼 이제 성남 팬들이 좀 관심이 좀 부족한데 경기는 또 재밌어요. 요즘에 또 에벨톤 더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에벨톤이 그 경기에 3명이 출전해요. 수원의 에벨톤 C 그리고 성남의 에벨톤과 에벨찡요 다들 이름이 에벨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성남이 또 요즘에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수원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마개대전이 지난해 FA컵 결승전으로도 네. 펼쳐졌죠. 그때는 이제 성남이 승리를 하면서 수원의 FA컵 3연패를 저지했다라는 소식을 KBTV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마개대전이 2000년대 이제 중반에 있었던 만화 마개대전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제 아. 말과 뭐 어떻게 보면 닭인데요. 수원 팬들은 이 명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 이제 블루윙즈를 닭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또 얘기가 있었군요. 네. K리그 뭐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전북 현대, 울산 현대, 현대가 더비도 있고, 네. 제철 더비도 있고, 뭐 몇 가지 또 짚어주실 거 있나요? 네, 뭐 현대가 더비, 이제 제철가 더비를 제외하고 이제 네. 경인 더비라고 해서 경인 고속도로죠. 인천과 서울의 이제 더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 더비,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 더비인데요. 이거는 또 동해안 더비라고도 해요. 이제 둘 다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리고 있고. 또 서로 차로 이제 대중교통으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스틸야드가 또 좋잖아요. 네. 호수 경기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더비가 있어요. 이거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티아라 더비죠. 네, 러비 더비라고 하는 네. 서울과 전북의 대결인데 네.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서울과 전북 경기였는데 이제 하프타임 축하 공연에 티아라가 왔거든요. 네. 근데 티아라가 서울 홈에서 열린 경기인데 전북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이제 연두색 옷을 입고 축하 공연을 했단 말이죠. 서울에서 서울이 초청해서 부른 가수인데 전북 옷을 입고 있다 해서 네. 또 부른 노래가 러비더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러비더비란 더비가 생겼어요. 정말 흥미로운 더비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열렸던 인천 유나이티드와 이제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의 경기에서 이근호 더비다, 설기현 더비다 말이 많았어요. 이제 울산은 인천에게 설기현을 줬고요. 인천은 울산에게 이근호를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이근호, 설기현 더비에서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참 재밌었어요. 네. 사실 다른 나라 이제 최근에 열렸던 뉴캐슬과 리버풀에서는 뭐 앤디 캐롤 더비다 이렇게 뭐 리버풀과 첼시는 토레스 더비다 이런 경기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간판급 선수들이 오고 가면은 선수 이름을 건 매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글쎄요, 이제 승강제가 본격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팀들이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뭐, 수도가 서울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팀끼리 정말 K리그에서 맞붙는 어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고요. 뭐, 내셔널리그 마찬가지고요. 네. 앞으로 3부, 4부, 뭐, 챌린저스 리그에는 더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을 연고로 하는 팀이 3팀이나 있기 때문에, 서울 더비라고 딱 정식적으로 또 네. 서울 유나이티드와 서울 FC 마르티스의 지난해까지 서울 더비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더비가 좀 생겨나서 축구팬들의 어떤 재미와 흥미를 좀 유발하고 갈증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하브리그도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없어진 더비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고지 이전 때문에 사라진 더비예요. 뭐 안양이랑 이제 부천이 연고지가 옮겨갔잖아요. 뭐 이제 성남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없어진 더비가 이제 지지대 더비가 없어졌고요. 동대문 더비 이제 유공 시절에 뭐 동대문 운동장을 함께 사용했던 세 팀이 이제 동대문 더비 이뤘었고 032 더비라 해서 부천과 인천이 지역 번호가 03이거든요. 그래서 032 더비도 있었는데 부천이 또 옮겨가면서 그 더비가 없어졌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제 지금은 강등제지만 이제 승강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셔널리그, 챌린저스리그 포함해서 이제 여러 팀들이 이제 맞붙게 되면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사실 내셔널리그만 포함을 해도 인천, 울산, 창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강릉까지 똑같은 연고지를 하고 있는 팀들이 이제 맞붙게 되니까 말 그대로 더비죠.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이 붙게 되겠습니다. 네. K리그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네. K리그 했으니까 해외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K리그 마지막에 또 제가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어떤 거? K리그만 하다 보니까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좀 섭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 더비 이제 강북구 쪽에 있는 두 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졌어요. 중랑 코러스 무스탕과 남양주 시민구단. 전철역으로 2정거장 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실 마르티스랑 서울 유나이티드보다 더 가까운 거리예요. 네. 이제 그쪽 이제 구단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더비를 만들었다 하는데 정말 2정거장이면 자다가 한 30분 늦어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 이제 중랑 코러스 무스탕과 남양주 시민구단의 이제 더비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잉글랜드부터 가볼까요? 스페인부터 가볼까요? 어디로부터 가볼까요? 먼저 가장 국내 축구 팬들이 좋아하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줄 어떤 더비인가요? 김재일 캐스터도 뭐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김재일 캐스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요번에 한승민 해설위원이 이번에 더비를 좀 준비한다고 하셔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FC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조사를 하다가 사실 이 두 팀의 라이벌 대결은 로즈 더비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뭐 그 부분 좀 알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북런던 더비도 사실은 좀 우습게 좀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뭐 하여튼 참 재밌는 역사적 배경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럼 레즈 더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를 제외하고 제가 또 부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클래식 라이벌 더비가 있어요. 아스날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더비 매치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박주영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더비, 코리안 박더비, 투박 더비라고 하는데 박주영 선수가 사실 한 10분 뛰었나요? 네. 그 정도 뛰고 그 다음부터 또 잠적을 했어요. 이제 좀 안 좋은 문제로 이제 팀과 좀 안 좋은 문제로 이제 계속 리저브 매치만 출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박더비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됐고요. 아무래도 박주영 선수는 올 시즌 끝나고 좀 이적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평을 내리고 있어서 더 이상 박더비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 이제 정말 피 튀기는 더비예요. 머지사이드 더비라고 리버풀과 에버튼 두 팀의 이제 비틀즈 더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리버풀 지역에 있는 두 팀이 이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머지사이드 더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다음 라운드인가요? 이제 EPL 우승팀의 행보를 바를 수 있는 맨체스터 더비가 있고요. 사실 맨체스터 더비가 언제 시작됐냐면 원래부터 그 시티 사람들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1970년 12월에 맨유의 이제 조지 베스트가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다리를 고의적으로 짓밟는 일이 생기면서 두 팀의 이제 악감정이 극화됐던 그게 이제 발단이 됐던 맨체스터 더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팀을 응원하는 맨체스터 사람들은 사실은 두 팀 모두 여기서 경기하면 일로 가고 저기서 경기하면 일로 가고 뭐 이랬던 별로 감정이 별로 없었던 좋지 않았던 감정이 없었던 그런 왜 그랬을까요 그 선수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조지 베스트.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같은 연고를 해서 지역적으로 더비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좀 큼직큼직한 것만 준비했습니다. 뭐 타이니어 더비도 있고요. 뉴캐슬과 썬더랜드 타이니어 더비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일단 영국 이제 잉글랜드는 정말 특이하게 런던에만 연고를 하고 있는 팀이 5개나 돼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런던 더비만 이제 총망라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 토트넘의 이제 더비인데요. 사실 1919년에 축구 1부 리그가 이제 20개로 규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죠. FA는 토트넘의 강등을 선언했고 2부 리그 5위였던 아스날이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의식, 이제 지역 감정이 좀 있었던 그들인데요. 그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은 올라오고 왜 우린 떨어지냐 이런 거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팀의 이제 악감정이 시작됐다고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몇 년 전에 이제 가보셨잖아요. 네, 가봤거든요. 네, 가보신 게 아니고 가봤죠. 네, 아유, 벌레가. 첼시 쪽과 네. 이제 첼시 쪽 이제 첼시와 풀햄 그쪽을 가보고 그 다음에 가봤던 데가 이제 아스날과 토트넘 쪽 북런던 쪽 가봤는데 사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 두세 정거장 전철로 두세 정거장 차이가 나는데 빈부격차가 상당히 커요. 오. 아스날 쪽은 되게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토트넘 있는 쪽은 상당히 좀 쓰레기도 많고요. 좀 소위 말해서 좀 냄새도 나고 경기장 자체도 되게 아스날 깔끔한 반면에 토트넘은 도배도 되게 많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고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감정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네. 다른 더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볼 쪽이 동쪽이에요.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이제 미럴 FC 지금은 이제 하브리그에 있는 두 팀의 경기가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런던 더비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그리고 찰튼 애슬레틱 두 팀 다 지금도 하브리그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서런던 더비 이제 첼시와 풀햄 그리고 이제 QPR 퀸즈 레인저스 파크 이제 세 팀 간의 이제 서런던 더비가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잉글랜드는 네, 여기까지. EPL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스코틀랜드도 참 유명한 더비가 네, 있잖아요. 이제 기성용 차두리가 있으면서 네. 정말 코리안 붐을 일으켰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죠. 스코틀랜드도 더비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을 내리자면 스코틀랜드 리그는 뭐 약간은 스페인 리그랑 비슷하다. 1, 2위와 3위부터 그 하위권 팀과 격차가 너무 크다 해서 이제 셀틱과 이제 레인저스만 주목을 받는 그런 리그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또 가장 큰 더비 중 하나가 되겠죠. 올드펌 더비. 네. 셀틱과 레인저스의 대결인데 뭐 종교적인 문제, 이제 부교 신교로 인해서 뭐 셀틱은 부교 그리고 레인저스는 신교로 해서 세계인들 중에서 가장 융통성 없는 스코틀랜드인들이 더비를 벌인다고 해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시비 걸고 싸움도 많이 난다 해요. 그리고 이제 올드펌이 있으면 뉴펌도 있겠죠. 이제 에버딘 FC와 던디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올드펌 더비. 예. 최근 10년 동안 8명이 죽었답니다. 네, 참. 정말. 아유. 거긴 뭐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글래스고를 또 기반으로 그렇죠, 한 또 그런 지역 문제도 또 걸려 있고요. 참 복잡합니다. 뭐 잉글랜드 EPL, SPL 여기까지 또 살펴봤네요. 참 여기만 해도 말이죠. 참 엄청난 그러한 더비들이 있는데 다음 제가 좀 궁금한 곳 사실은 밀란 더비 좀 궁금해요. 이탈리아 쪽으로. 저도 네. 이탈리아 리그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제가 뭐 맨날 궁금합니다. 경기 중에 바르셀로나 하는데 사실 저는 세리에 팬이고요. 네, 어쨌든 다른 리그 팬들 화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신사적인 더비라고 해요. 그렇지만 가장 폭력적인 나라는 또 이탈리아죠. 마피아의 고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재 캐스터가 이제 이탈리아 쪽 준비하면서 로마 더비 한번 살펴보셨다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로마 더비에 그 두 팀 간의 대결에 앞서 입장 관중들의 그 흉기를 압수한 사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네, 입장할 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물품들이죠. 물품들이죠. 네. 근데 그 AS 로마와 SS 라치오잖아요. 뭐 어느 팀이든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누울 수 있는 그 테이블에 단검, 일반 장검, 몽둥이, 망치, 야구방망이, 강목, 하다못해 C4라는 폭탄 물질까지도 네. 아우, 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목소리 많이 네, 높아졌네요. 네.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과격하다로 이게 될까요? 예. 그 정도로 로마 더비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더비가 이제 뭐 좌파 우파 간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로마의 여러 팀들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팀들이 두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깡으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만든 더비이기 때문에 네.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하면 이제 밀란 더비가 가장 주목을 받고
받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탈리아 하면 아무래도 이탈리아 더비가 가장 먼저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허. 예, 이제 축구 팬들이 이제 처음 초반에 이제 맛보시는 축구 팬들은 이탈리아 더비를 잘 모르시는데 아무래도 인터밀란과 이제 유벤투스와 이제 이탈리안 더비가 있는데 사실 이 팀 유벤투스랑 인터밀란은 세리에의 이제 클래식한 강팀이거든요. 이제 전통적인 강호 두 팀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승 경쟁을 다투는 두 팀이기 때문에 클래식 라이벌 매치 이탈리안 더비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밀란 더비라고 해서 인터밀란과 AC 밀란의 이제 지역 감정도 있고요. 같은 경기장을 또 쓰잖아요. 또 같은 경기장인데 네. 경기장 이름이 달라요. AC 밀란은 산시로고요. 인터밀란은 쥐세페 메아짜라고 네. 부르면서 정말 두 팀 간의 뭐 팀 컬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두 팀의 기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탈리아 국기가 가운데 서 있고요. 양 팀의 AC 밀란과 인터밀란 국기가 이제 나란히 그 좌우 가지고는 안 네, 싸우나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싸우는 것 같고요. 참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박물관이 열리는 날도 다르다 해요. 이제 스타디움 투어라 해서 인터밀란 박물관이 열린 날이 있고 AC 밀란 박물관이 열리는 날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두 네. 팀의 모습이 되겠고 뭐 이탈리아도 역시나 이제 뭐 시칠리아 더비, 뭐 섬 더비 이런 데 많아요. 네. 북쪽 더비는 많은데 조금 특이한 더비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태양의 더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폴리와 AS 로마 이제 두 팀 간에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나폴리가 옛날에 구로마 제국 시절에 나폴리가 수도였다 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로마를 이제 수도로 택하면서 이제 나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다. 그럼 너네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근본도 없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또 아니다. 우리가 전통 로마다 하면서 그런 지역 감정이 또 생겼던 태양의 더비가 되겠습니다. 참 말이죠. 밀란 더비는 엘 클라시코와 더불어 세계 2대 더비 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이탈리아 더비라든지 뭐 태양의 더비, 재밌는 더비 참 네. 많은 세리에입니다. 독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독일 한번 가볼까요? 네. 요즘에 구자철 선수와 손흥민 선수 그렇습니다.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더비도 사실 독일은 거의 다 지역 더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 있는 위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구자철 선수가 있는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명한 팀이 아니고 좀 하브리그의 지금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네. 더비가 이제 지역 더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에 있는 팀은 준비를 못했고요. 북독일 더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베르더 브레멘과 함부르크 SV. 이제 브레멘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팀이고요. 함부르크는 손흥민이 있는 팀인데요. 네. 독일 북부에 있는 최고의 클럽이 맞붙는 대결이라고 해요. 북부에 정말 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 브레멘과 함부르크의 대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독일 더비라 해서 바이에른 뮌헨과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경기가 되겠고 똑같은 이제 맥락이에요. 남쪽에 있는 독일 최고의 클럽들이 맞붙는다 해서 그런 더비가 이어졌고요. 네. 루르 더비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이제 우승을 한 도르트문트와 그리고 이제 라울이 있었던 살케 공사의 네. 더비인데 레비어 더비라고도 하더군요. 네, 상당히 이제 그건 독일 말로 레비어 더비라고 하고요. 이제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해요. 이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 총출동이라고 하거든요. 뭐 서울시청에 뭐 그런 거 데모하듯이 정말 모든 경찰이 와서 경기장 주위를 에워싼다고 해요. 그만큼 폭력적인 더비라고 합니다. 뭐 분데스리가도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 그만큼 또 많은 더비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리그, 유럽 4대 리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소개 안 시켜드렸죠? 엘 클라시코가 있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입니다. 스페인 요즘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빼놓으면 정말 서운해하시는 축구 팬들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엘 클라시코 말씀 안 드려주셔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가죠? 정말, 워낙 유명하고 또 최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꺾으면서 또 오랜만에 앞서갔죠 또? 오랜만에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우승에 한 발 앞서간 레알 마드리드가 됐고요. 사실 이제 두 팀 다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게 된 타이밍인데 이제 저희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이제 결과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엘 클라시코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 이제 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더비인데요. 사실 아게로와 토레스가 있을 때 이제 또 포르란까지 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잘 싸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많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은 마드리드 더비가 조금 식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탈루냐 더비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와 이제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에스파뇰이 많이
좀 처져 있어요. 네. 바르셀로나를 사실 이길 팀이 레알 마드리드 말고는 스페인이 없을 정도로 정말 격차가 많이 큰데, 예, 카탈루냐 더비도 예전만 못한 그런 더비가 되겠고, 세비야 혹은 안달루시아 더비가 있는데, 이제 세비야와 베티스가 오랜만에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오면서 이 더비가 지금 흥행하고 있죠. 네. 베티스가 이제 초반에 정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세비야보다 앞선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 야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DTD. 예, 다운 팀 이즈 다운해서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해서 베티스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세비야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게 세계에서 또 이거는 넘버 원이라고 해요. 가장 폭력적인 더비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신분 체계에 있어서 세비야는 노조, 그리고 베티스는 지주 쪽,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로 갈린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세비야 쪽에서 많이 울분을 토하고, 이제 베티스 쪽에는 약간 거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되게 폭력적이란 더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우, 정말 힘드네요. 많습니다. J리그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더 알려드리면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되겠는데요. 네. 네, J리그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 국가별로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아무래도 국가별 라이벌 하면은 한일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피가 들끓어오르는 한일전. 네.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일본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현대 축구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일본이 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가 맨날 더비, 라이벌 매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일전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멘탈적인 한민족의 대표를 해서 나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용사들이 맨날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의 한반도 매치가 있어요. 정말 이것도 민족의 애를 자극시키는, 동포애를 자극시키는 경기가 되겠고, 네. 박지성과 정대세의 눈물을 보면서 또 많은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의 동포애를 자극시켰던 경기가 됐고요. 이제 해외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클래식한 라이벌이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라이벌 매치. 이거는 세계 국제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고 또 남미에서도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알아주는 경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또 역사적인 옛날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배를 타고 세계를 점령하던 시절에 포르투갈이 이제 스페인 때문에 대륙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라이벌 매치가 생겼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나라였다가 이제 떨어진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도 이제 서로 감정이 원래 안 좋았다고 해요. 이제 지역에 나눠졌으니까. 네. 그런 좋지 못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도 마찬가지. 이제 옛날에 투르크 시절이죠. 네.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그리스를 지배했던 투르크 때문에 그리스가 그닥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버 해협 더비라 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더비인데, 100년 전쟁 때문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요. 정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 시리즈 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는 정말 피 튀긴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영국 더비, 이제 잉글랜드 브리티시 더비라고 하죠. 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 네 팀의 경기인데, 지금 올림픽은 이번에 한 팀으로 통합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축구협회가 4개이기 때문에 따로 월드컵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네 팀 간의 서로의 경기는 사실 이제 도버협 더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만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요. 이제 만약에 웨일즈 국민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를 본다. 그럼 프랑스를 응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하긴 그 올드펌 더비 때문에 싸운다는 그 셀틱과 레인저스 팬들도 그렇죠. 잉글랜드랑 경기한다 그러면 스코틀랜드 응원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뭉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영연방 국가 이 네 팀이 정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어요.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제 먼저 정말 전쟁, 그냥 사커 이즈 워. 거긴 이제 포포투 이제 유명한 세계 축구적 말이 꼬이네요. 세계 축구 잡지에서도 네. 한번 기획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엘살바도르와 그리고 온두라스의 온두라스죠? 대결인데요. 축구만 하면 전쟁이 안 돼요. 축구만 하면 총이 터지고 네. 경찰들이 맨날 출동한다고 할 정도인데, 정말 싸우지 않고 이제 성숙된 관중 문화를 두 양 국가가 좀 배워서 좀 더 응원 문화로서 싸우는 두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시작은 밈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끝이 그냥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적당히, 그렇죠? 예, 두 나라 앞으로 좀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는 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포틀랜드 전쟁으로 비롯된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
글쎄요, 개수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30여 가지 정도를 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뭐, 국가별로도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매치부터 클럽별로, 안방에서 TV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치까지 여러분께 살펴드렸습니다. 좀 아쉬우신 게 뭐 있나요, 혹시?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J리그에 이제 올 시즌부터 활약하는 선수들이 뛰는 그런 코리안 J리거? 라이벌 매치 네. 그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슈퍼매치죠. 슈페르 클래시코도 있는데 네. 예, 그 부분도 한승민 해설위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축구 복귀기 여기까지 하죠. 아 정말 많은 내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좀 다- 덕분에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중계 방송 보시는 어떤 재미가 저희로 인해서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승민의 축구 복귀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오듯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 저기 밖에 나와 있는데 해가 여기 있던 해가 저기까지 지금 내려갔네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MDFG입니다. 5월달에 있을 유리그는 과연 어떤 경기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한승민 해설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기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한 권역씩 차근차근은 아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네. 속성 애정남과 같이 순식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일단 중부 1권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경기 이제 5월 4일 관동대와 성균관대 1, 어우. 2 싸움이죠. 예, 두 팀 또 이제 관동대랑 성균관대 작년에 서브리그에서 맞붙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두 팀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부 2권역에 5월 11일 건국대와 아주대 이 팀 역시 1위 싸움 다투는 두 팀의 경기가 되겠고 중부 3권역 5월 18일에 고려대와 광운대 고려대가 이제 상승대 광운대를 어떻게 경기를 할지 FA컵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고려대에게 이제 부진을 털 수 있는 경기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부 4권역은 숭실대 모든 게임이 다 MDFG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진이 한남대, 청주대, 단국대, 용인대 5월달에 이렇게 붙거든요. 장난 아닌데요? 네, 숭실대가 이제 지난주 경희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강팀들과 이제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숭실대가 이제 신흥 명문, 이제 돌아온 명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죽음의 조에서 정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냐, 예, 이 기로에 서 있는 중부 4권역의 숭실대 5월 일정이 되겠고요. 네. 호남 1권역 동강대와 전남과학대학 이제 승점을 따지 못했던 그 두 팀의 맞대결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 신조어로 강등 버프라고 하거든요. 하위권 버프. 이제 하위권들이 승점을 따기 위해서 마법이 걸린다고 해요. 아. 그만큼 이제 마력을 느낄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호남 2권역 남부대와 호남대의 경기 이제 5월 4일날 펼쳐지고 그리고 5월 11일날 남부대와 동신대의 경기가 있거든요. 남부대 이제 다코스의 약발이 얼만큼 가느냐, 예, 그걸 좀 지켜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영남 권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남 1권역은 5월 18일 대구대와 동의대의 경기인데요. 대구대가 사실 작년에 이제 리그 경기에서 많이 열세를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동아대, 동의대는 또 우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대구대가 올 시즌 어떻게 그 열세를 떨쳐낼지 기대가 되고요. 영남 2권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월 4일날 예원예술대와 부경대 경기. 이제 4위와 2위의 대결이거든요. 부경대가 이제 2위의 자격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원예술대가 3강은 나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경기가 되겠고 또 5월 18일날 3, 4위 싸움 예원예술대와 울산대 경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원예술대가 또 우리가 3강에서 3위 아니고 2까지 바라볼 수 있다, 1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MDFG 몇 경기인가요? 대략 한 20경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5경기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숭실대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 2위 싸움 그리고 최하위 싸움 중위권 싸움 복병들의 싸움 강팀들의 싸움 여러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저희를 통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KFL 리그 신문이라든지 혹은 각종 뭐 대학 신문도 있겠고요. 예. 집이 가까우면 직관이 최고죠. 정말 재밌을 테니까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꼭 이 경기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은 유리그, 토요일 날은 챌린저스 리그, 일요일 날은 K리그 K리그.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월요일은 평일- 더블 K리그요. 수요일 날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네. 잊지 마세요. 월요일은 더블 K리그입니다. 오늘 풋볼 아토즈 3회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유리그 풋보라 토즈론 3번째 시간, 유리그론 2번째 시간이 됐네요. 어떻게 또 함께 해보시니까 1시간 또 후딱 갔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제 사실 1, 2회까지만 해도 좀 낯간지럽고 어색했거든요. 이 녹화 방송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께 더 알찬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딱딱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아시는 분, 개그 작가를 누굴 좀 등용을 해갖고 대본을 좀 써달라 할까, 뭐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여러분께 좀 더 편안하게 재미있게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풋보라 토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캐스터 김재일이었고요. 한승민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청주에서 찾아가서 뵙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